캔디의 9마리 병아리들은 이제 태어난 지 4일이 지났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엄마밖에 없기에 녀석들은 하루 종일 캔디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은 엄마 품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다행히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만약 한겨울에 이렇게 많은 병아리들이 태어났다면 캔디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병아리들은 처음 태어난 뒤 이틀 정도까진 내가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손길을 피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엄마 품에서 자란 새끼들은 오로지 엄마만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캔디는 내가 병아리들을 만져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다. 물론 캔디와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고 보니 내가 캔디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해서 데리고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니 우리의 인연도 꽤 오래된 것 같다. 이 녀석은 9마리의 병아리들 중 아주 독특한 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다른 병아리들은 나중에 어떤 색깔의 깃털을 가지게 될지 상상이 가지만 유독 이 녀석만 상상이 되질 않는다. 평상시에는 닭장 안의 전등을 밤에는 끄지만 병아리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켜준다. 이는 오리나 거위와 달리 어두워지면 아무 행동도 못하는 닭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우유를 2시간 간격으로 먹듯 병아리들도 잦은 간격으로 사료를 먹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을 켜놓으면 병아리들이 엄마 닭을 찾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체온이 떨어졌을 때 신속히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병아리들은 저체온으로 죽거나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불을 켜놓으면 장점이 많지만 때때로 단점도 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동고닭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캔디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다니는 계속해서 캔디를 쪼아대며 자신의 서열이 높다는 걸 상기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캔디뿐만 아니라 병아리들도 쪼아대는 다니의 행동에 있다. 안타깝게도 서열이 낮은 캔디는 다니의 행동을 막지도 못한 채 옆에서 묵묵히 당하고만 있다. 암탉들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해본 결과 상대의 머리를 쪼아대는 데에는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중 하나는 화가 나서 공격적으로 쪼아대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차원에 가볍게 쪼아대는 경우이다. 사람의 경우로 본다면 전자는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지금 다니가 캔디와 병아리들을 쪼아대는 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 다행이긴 하지만 병아리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다니는 최근까지 캔디와 함께 병아리들을 키웠던 입장이라 캔디를 도와 이번에 병아리들도 함께 키워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다니는 병아리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의 시선에서 갓 태어난 작은 병아리를 공격하는 건 비윤리적으로 보이겠지만 닭들의 눈에 병아리는 그저 작은 닭일 뿐이다. 성격이 더러운 다니에게 한번 혼이 난 병아리들은 다니와 아주 멀찌감치 떨어진 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캔디는 한 번도 어린 생명을 쪼아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의 이런 행동이 불편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암탉들은 다니처럼 행동한다. 어쨌든 서열이 낮은 암탉이 서열이 높은 암탉과 싸울 수는 없고 단지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시간이 좀 지난 뒤 충분히 사료를 먹은 다니가 갑자기 산란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시간에 왜 그곳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니는 뒤늦게 알을 낳으러 들어간 것 같다.
다니가 사라진 뒤 곧바로 모이를 먹으러 모이기 시작하는 병아리들. 캔디와 병아리들의 건강을 위해 요즘 매일 삶은 오리알 노른자를 먹이고 있다. 3일 정도만 먹이면 충분하지만 어차피 오리알이 많이 있으니 다른 녀석들에게 일주일 넘게 먹일 생각이다. 어린 생명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에서 녀석들이 다 커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중 한 가지는 어릴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단백의 영양가 높은 사료를 먹는 것이다. 만약 어릴 때 저체온증에 한번 걸려서 감기나 장염에 걸리게 되면 다 자란 뒤에도 갑자기 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지금은 추운 계절도 아니고 캔디가 잘 돌보고 있으니 전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고단백 음식은 노른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시청자는 병아리들에게 계란 노른자를 먹이는 건 같은 동족을 먹이는 것 같다며 불편해 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전 알 속에서 영양 공급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 노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병아리들은 흰자 부분에서 성장하고 노른자는 단지 영양 덩어리일 뿐이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레이와 덕이가 싸우고 있다. 요 근래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길래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싸우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도 싸움은 길게 가지 않고 그레이가 이기는 걸로 끝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덕이의 기습 공격이 먹히질 않고 그레이도 덕이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게 승리의 비결인 것 같다. 덕이의 연이은 패배는 암컷 거위들의 지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덕이가 패배해도 암컷들이 그레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덕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레이는 점점 더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암컷 거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는 기죽은 듯 조용히 살다가 다시 지지를 받게 되자마자 폭곤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녀석은 암컷 거위들을 시시콜콜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암컷 거위를 또다시 왕따시키고 있다. 어떻게 되찾은 서열 1위 자리인데 그레이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싸움에서 진 덕이는 가만히 있는 크리미에게 화풀이를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